이게 체력 관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지는 않는데 일주일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꼭 테니스를 치고 그 외의 시간도 아침 시간에 웬만하면 PT를 받으려고 해요. PT 선생님이 이 영상을 만약에 보시면 억울해하실 수 있는데 맨날 카톡을 에리님 잘 지내시나요?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계속 이렇게 하시긴 하는데 그래도 웬만하면은 일주일에 2번은 가려고 꼭 노력. 그러면 이제 5번 정도 운동하는 거니까. 그리고 근데 가장 관리가 안 될 때는 이제 상처받았을 때.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면 몸이 전 아파요. 왜냐면 그거를 확 표출하면 되는데 잘못된 혹여나 내 마음대로 했을 때 이래서 우리 회사가 잘못될 수 있잖아요. 나 하나로 인해서. 근데 다 나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해서 모여서 다 같이 어떤 거를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한테 너무 고마운 게 다들 어떻게든 날 안 힘들게 하려고 밤에 늦게까지 일하고 다 그런단 말이에요. 정말 그런 법무법인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변호사님들이야 야근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일 수 있겠지만 매니저님들까지 그렇게 야근을 자주 하는 경우는 물론 그럼 우리 회사 너무 나빠 보이지만 없을 것 같아. 내 생각이. 왜 다들 웃는구나. 다 같이 노는 걸 좋아하고 우리가 또 7월에 또 뮤지컬을 또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되게 즐거워하고 같이 노는 거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내 잘못된 행동으로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혹여나 회사에 문제가 생길까 때문에 되게 많이 참아요, 사실은. 아무리 의뢰인이셔도 인간 대 인간으로 존중이 우리만 존중을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의뢰인분들도 저희를 존중해줘야 될 때가 있는데 뭐 일례를 들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뭐 대형 펌을 선임하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은 뭐 나를 선임하고 이런 경우에 굉장히 계속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거면 거기 가셔야죠.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그리고 나도 이렇게 대하는데 우리 매니저님들이랑 우리 변호사님들한테는 얼마나 더 할까? 그거에 대한 너무 속상함도 있고 울고불고 막 이러면서 자기 지금 이제 큰일 났다고 막 좀 있으면 돈 생기는데 막 이러면서 해서 돈을 빌려가요. 근데 안 갚아. 어떤 게 있었냐면 변호사로서 이 일을 빨리 해결해야겠다. 근데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선 지금 이 순간에 뭔가를 트여줘야 된다. 이런 마음 때문에 빌려주는 거죠. 근데 이제는 사실은 안 빌려줄 것 같아요. 나도 너무 상처고 다음 달에 갚으면 안 되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돈 안 갚는. 근데 그거는 변호사로서 준 게 아니라 근데 내가 그때 진짜 열받았던 게 뭐였냐면 내가 카톡을 보냈어. 뭐라고. 그 대형 펌이라고 하는 데랑 저희랑 비교하고 이러지 않았는 걸 내가 모르는 줄 아냐. 그런데 정작 일을 해결해 준 건 나 아니었냐. 다음 달 그 다음 달로 미룰 수 있냐. 이건 나는 용납할 수 없다.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답이 더 화가 났어. 맞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온 거야. 차라리 아니라고 하지. 그게 더 나아. 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엄청 아파요. 왜냐면 그 사람한테 뭐 찾아가고 이럴 시간도 없고 내가 변호사로서의 나도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회사를 또 유지하는 입장에서 내가 마음이 그러면 안 되니까 그걸 꾹꾹 참는단 말이에요. 엄청 속이 상하는데 그럴 때 항상 저는 그 생각해요. 이렇게. 그 사람은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중요한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키지 않을 거야.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계속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나는 소송을 할 때도 우리 의뢰인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선생님, 지금 선생님을 힘들게 하는 그 뭐 언니가 동생이 선생님한테 지금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래. 아니요, 저 안 중요해요. 왜 안 중요한 사람 때문에 아파요? 안 중요한 사람 때문에 아픈 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우리 법적으로 잘해서 내 권리 찾으면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최근에 했던 그런 일이 있고 우리 직원분 중에 아는 분이 있어. 나랑 같이 오래 일했던. 근데 나를 얼마나 걱정하겠어. 왜냐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걸 주변은 다 알아서 나는 우리 직원들이 더 잘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두드리면서 나 괜찮아 이랬어. 이거 얘기 못할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 괜찮아.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겨내지 못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 때문에 애타지 마. 난 해결할 거야. 그리고 그때 답이 뭐였냐면 대표님은 늘 이겨냈어요. 늘 잘 됐어요. 그리고 잘 됐어요 했거든? 정말 기적처럼. 저희는 이제 한 달 수임 개수가 다 채워지면 한 며칠 동안은 이제 수임을 받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저는 법률의 그 퀄리티 유지를 위해서 이제 안 받는데 게시하는 날 저희가 수임이 다 됐어요. 저희가 그때 상담이 조금 많아서 한 5개 정도 상담이 있었는데 선임하시겠다고 하고 다 믿어주시고 너무 하고 싶었다 하고 정말 저를 좋게 생각해서 오셔서 사인하시고 오히려 제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어떤 힘든 일이 생기면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이 힘든 일이 나한테 없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생겨야 된다면 이거는 나에게 뭔가 주긴 하겠지. 그 다음엔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난 생각하고 지금까지 늘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나는 마인드 컨트롤이 잘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주변 사람들이 너무 좋아. 뭐 우리 부모님조차도 내가 이제 가끔 전화하고 이러면 아 너무 상담하고 이러면 너무 힘들어 이러면 아우 감사한 일이네 이렇게 얘기해요. 감사한 일이네. 그럼 아 맞아 감사한 일이지. 그러고 우리 직원들도 제일 감사할 때가 왜 울어? 여기서 울어. 야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제일 나한테 말했을 때 고마운 것 중에 하나가 매니저님들 너무 좋아요. 변호사님들도 좋고 다 너무 좋은 사람만 모아놓은 게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 난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으면 좀 어려운 일이 생겨도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상담 오시잖아요, 의뢰인분들. 그러면 꼭 배우자분이랑 같이 오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꼭 가족이랑 같이 오세요. 왜냐? 힘든 일이 없을 순 없는데 그 일은 혼자는 넘기 어려워도 주변에 좋은 사람이나 좋은 가족이 있으면 넘길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해. 그게 뭐가 됐든.